안녕하세요. 미대 입시 장원장입니다. 미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일 것 같아요. 미대를 진학할 때는 성적도 들어가고 실기도 들어간다 하는데 과연 성적과 실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더 우선이다 생각들을 하시고요. 학생들은 엄마 실기가 더 중요하대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요. 이 성적과 실기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성적과 실기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성적은요. 학생이 지원할 대학의 이름을 결정을 해요. 인서울 대학을 시험 볼 거냐 또는 뭐 수도권 대학을 볼 거냐 이런 대학의 이름을 결정하는 게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실기는 학생이 지원한 대학이 어디건 관계없이 그 대학을 합격합니까 또는 불합격합니까 라는 이 당락의 요소로 좌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성적은 또 두 가지가 있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학생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대학의 이름을 결정을 해요. 반대로 수능 성적은요. 정시 모집에서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기는 또 이제 실기 전형에서는 실기 시험이 적용이 되겠죠. 반대로 요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실기 시험을 대체하고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의 활동과 그다음에 면접 시험이 이 실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 경우 실기 성적의 그 비율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0%에서 50% 전후가 적용이 돼요. 인서울대학 기준으로요. 그 중에서도 정시 모집에서 실기 비중이 가장 적은 대학이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는요. 정시 모집에서는 35명을 모집을 해요. 자, 근데 수능 70% 그리고 실기 비중 30%로 반영을 합니다. 이 수능을 반영할 때는 모든 영역 중에서 국어 영역이 200점 만점, 그리고 탐구가 160점 만점, 그 다음에 영어는 등급별 감점으로 적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는 각 대학들마다 반영 지표가 조금씩은 달라요. 현재 수능의 반영 지표는 100분위와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있죠. 고려대학교는 국어 성적은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탐구 영역의 성적은 학생이 받은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변환 표점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공개하는 성적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편의상 100분위 성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가 200, 탐구가 160이라면 약 5대 4의 비율이죠. 약간은 국어 성적이 좀 더 많이 반영되지만 일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반반 국어와 탐구가 절반 들어간다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의 이 채점 기준표가 그 정시 모집 요강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들이 오픈하진 않아요. 미술대학의 실기 채점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우리 미술대학은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겠습니다라고만 요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 몇몇 대학들은 입학 요강에 채점 기준표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고요. 고려대학교는 실기 점수를 줄 때 응시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라는 가정하에 상위 20%의 아이들은 A등급을 받게 되고요. 그 아래 30%의 아이들은 B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30% 아이들은 C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20%는 D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이 F 점수는 뭐냐면요. 부정행위로 간주된 작품한테는 무조건 F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등급은 A, B, C, D, F는 그냥 상징적인 등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등급 안에 들어왔다라 하면 다시 한번 반영되는 점수는 A그룹 안에서도 300점 만점부터 27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B그룹은 270점 아래부터 240점까지고요. C그룹은 240점 아래부터 210점까지입니다. 그리고 D그룹은요. 빵점까지도 줄 수 있다고 입학 요강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그룹 안에 들어간 지원자 중에 20%, 소위 실기가 100명 중에 상위 20% 이내 들어간 이 아이들은 실기 점수는 300점 만점일 때 300점부터 270점 사이의 점수를 받겠죠. 소위 가장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서 A 플러스를 받았다. 그러면 한 300점 내지 290점, 295점도 받을 수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A그룹엔 들어왔는데 조금 아쉽다 라면 270점, 275점 이런 점수를 주시겠죠. 이 부분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요. 쉽게 이해하시면 A그룹은 90점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0점부터 90점대. B권 때는 80점대 점수, C권 때는 70점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수능 성적은 이제 100분위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등급은 아시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제 9등급까지 있죠. 그리고 수능 100분위는 1등급은요, 96%까지 상위 4%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요, 1등급, 2등급을 누적했을 때 상위 11%까지가 2등급 때 점수고요. 3등급은 77%까지 성적을 받게 돼요. 자, 근데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의 성적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비중이 실기보다 2배 이상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실기 비중보다 수능 비중이 2배 이상이야. 그러면 실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성적 발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각 대학들마다 합격 가능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소위 이런 얘기 있죠. 2등급 대, 2.5등급 대 아이들이 인서울에서 상위권 미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 디자인 대학들은 한 3등급 또는 한 3.5등급까지 아이들이 붙더라라는 어느 정도의 성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대학들이 최근에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년도 또는 그 전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요즘은 꽤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미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상위권 대학들은 오픈 안 하는 대학도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성적 오픈을 안 해요. 반대로 국민대학교는 성적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년도에 어느 학과에 평균 점수가 어디였다. 그리고 소위 최하점은 어디까지도 합격했다라는 것까지 오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요강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 합격생들의 성적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비공개인 대학의 경우는 그 대학을 보내본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전년도에 이성적대 애들을 보냈더니 실기가 A- 정도 되는 아이가 붙더라. 그러면 이 정도가 평균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에서 고려대학교를 조금 많이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최근 7년 동안 2022학년도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저희 학원에서 합격했던 고려대를 합격했던 아이들이 69명이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학원에서 어느 성적으로 갔다더라라는 정보는 아닐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려대학교 저희 학원에서 지금 제가 보내봤던 아이들을 보면은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했던 아이가 국어 탐구 성적 100분위 평균 한 83, 4 정도, 83%,
84% 성적이었고요. 대신 이 경우 영어의 등급별 감점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한 2등급 정도라고 예상하시고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2등급인 아이가 국어 탐구 100분이 평균 83에서 84% 정도 되는 아이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94%에서 95% 아이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넓죠. 83%부터 한 95%까지. 물론 고려대학교를요, 수능 국어 탐구가 만점이고 100분이 100%이고 영어도 1등급인 아이가 응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미술하는 아이들 중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입시는 실은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성적이 제일 높았던 아이들이 한 요 정도 95, 96 정도였어요. 수능 성적 만점인 아이는 아쉽게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고려대학교의 합격생의 평균 성적은 저는 한 89% 또는 한 90%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고려대학교의 경쟁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2학년도 고려대 정시 모집 경쟁률이 6.69대 1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69대 1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성적이 83%부터 95, 6% 사이에 있는 요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그 아이들 중에 약 6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실기 점수는 A그룹은 상위 20%만 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결론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89%에서 90% 100분위 성적, 이 아이들이 실기 성적을 A- 약 270점을 받았을 때 합격한다고 이해하시면 저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83% 또는 84% 성적인 아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기 점수를 거의 만점 A+, 약 한 300점 가까이 받으면 또 합격이 돼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적이 94% 또는 95%인 아이가 실기 점수를 B0 정도, B0라면 약 250점, 60점 되겠죠. 300점 만점에서 이 점수대를 받아도 이 아이도 합격이 돼요. 그러다 보니 또 92% 아이는 한 B+, 약 267점 정도 맞으면 합격이 돼요. 근데 제가 입시 끝나고 고려대학교를 불합격하고 상담하러 오는 재수생 또는 삼수생들의 어머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수능 성적이 94, 95, 96%였는데 고려대학교에 응시했고 예비번호조차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고대는 수능이 70%나 되기 때문에 실기 비중보다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우리 아이는 실기를 못해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응시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왜 합격이 안 되냐면요. 성적이 높았으면 실은 실기를 한 B0 정도 맞으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 아이가 B- 이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적이 높았던 94, 95% 아이들도 실기가 C, D권대에 들어갔다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입시입니다. 이 아이들이 소수 아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입학 요강에 오픈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학은 지원자 중에 절반 50%는 C권대와 D권대의 실기 점수를 주겠다고 이미 요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대 상당히 높은 점수인 아이들이 고려대를 응시했다가도 실기 점수가 C, D에 들어가면 불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이해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실기 비중이 가장 적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성적과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범위가 약 100분위 기준으로 한 12% 정도 전후로 움직입니다. 일반 인문계 학과랑은 좀 다르죠. 수능 100%로 모집하는 인문계 학과라면 합격생 커트라인이 89였다라면 대부분 아이들이 89, 90, 91 정도 되겠죠. 동기들이. 근데 미술대학은 이 실기가 30%의 비중만 하더라도 이 정도를 좌우를 해요. 그래서 수능 성적은
거의 대학생이 어느 대학을 응시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려대학교 미술대학 입시를 제가 한 14년째 지도하고 있는데 14년 중에 딱 3번은 수석 합격생이 저희 제자 중에 나왔어요. 올해도 2022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도 역시 수석 합격이 나왔고요. 이런 수석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의 성적대는요, 전부 다 여기였습니다. 94, 95, 96% 아이들이요. 이 94, 95, 96%의 수능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수석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뇌피셜인데요. 실기 점수도 아마도 A- 또는 A0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 모집에서 1등으로 합격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94%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소위 수석은 안 됐어요. B0와 B 플러스 사이에 실기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죠. 미대 입시에서의 수능 성적은 아이가 지원할 대학교가 어디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수능이 2등급 또는 2.5등급 이내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미술대학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 수능이 3등급이다 그러면 인서울 대학을 응시할 수 있다. 3.5등급 또는 4등급 이내다라면은 실기에 따라서 인서울에 가깝게 볼 거냐 경기권을 볼 거냐도 결정이 돼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기가 A 플러스까지 갈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한 B 플러스 A 마이너스에서 멈추는 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적은 아이가 지원할 대학의 이름을 결정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 또는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은 학생이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수시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나는 정시 모집에서 국민대, 서울대, 이대 이런 고려대 상위권 대학 보고 싶어요 라면 실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적이 높아야 돼요. 성적이 높아야 그 학교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보든 중위권 대학을 보든 소위 조금 하위권 대학을 보더라도 그 대학을 붙냐 떨어지느냐는 이 실기 점수입니다. 최소한 실기가 정시 모집에서 A권대에는 들어가야만 재수를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와 그림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당부를 해요. 부모님들께도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희 아이가 요즘 공부를 좀 안 해서 실기를 좀 쉬고 공부를 올린 다음에 다시 올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고1 초에 상담을 왔어요. 엄마랑 아이랑 왔는데 우리 아이는 좀 상위권 대학에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성적이 높지 않으니까 원장님 그러면요, 저 한 6개월 동안 공부 좀 더 시켜서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라는 경우도 계세요.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생각인 거죠.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 스스로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이 목표 대학이 뚜렷하게 잡혀야 되고,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이 대학은 성적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겠죠. 이 실기 점수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결론은 아이 스스로가 성적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실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필요한 시간들, 소위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보는 시간, 이런 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키고 공부와 그림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기를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또는 실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뭐 되게 재밌는 요즘 요소들이 뭐 스마트폰이겠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좀 재미있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 시간에 공부랑 그림을 더 분산해서 함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합격을 합니다. 이 부분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또 아이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미대 입시에서 내 아이가 지원할 대학을 결정한다. 그리고 실기는 내 아이가 지원한 대학이 어디건 관계없이 그 대학을 합격합니까? 또는 떨어집니까? 이런 당락의 요소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